네, 그렇게 하면 성공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네, 그분은 성공 못해요. 자다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오늘 성공학 컬럼 주제인데요. 저 사람은 어떻게 100억을 벌었을까? 네, 좀 많은 게 좀 함축하고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네, 이렇게 좀 뽑아봤어요. 네. 여러분들은 뭐 요즘에는 좀 그런 방송 좀 덜 하는데 뭐 자산 100억 뭐 요런 거 되게 좀 작년에 유행이었던 것 같거든요. 말 그대로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뻑하면 뭐 100억 막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자산 버블기였을 수도 있죠.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어떤 분은 뭐 자괴감이 든다. 뭐 요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어떤 분은 뭐 이유 없이 밉다. 네. 그러니까 돈 많이 번 사람 보면은 기분이 나쁜 거죠. 네. 그냥 저 사람 몰라 쟤 재수없어. 뭐 이런 이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것 같고. 세 번째는 대체 뭘 해서 100억을 벌었나? 뭐 요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겠죠. 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는 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역시 이 밤중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수준이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벤치마킹 하고 싶다.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네, 아주 좀 수준이 높으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제가 100억 번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에 관심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자에 관심이 많다는 거는 부자들이 뭐 어떤 시계를 사건 어떤 차를 사건 뭐 이런 소비 패턴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대체 어떻게 벌었나 어떻게 살고 있나 그들의 행동 양식과 생각하는 방식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는 방식, 태도 요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좀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 부자가 되려면 뭐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네, 진짜 열심히 벌거든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대부분 돈 버는 거에 대한 욕구가 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돈을 좋아하시고, 그분들 정말 다 되게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수업하면서 만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그러신 것 같거든요. 열심히 돈을 버는데, 사실, 이게 정말 좀 힘든 부분이긴 한데, 맨날 열심히 돈을 버는데, 삶은 매일 똑같죠. 여기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냥 계속 똑같거든요. 별로 다를 게 없고. 이게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학창시절에 우리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면은 바로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면 좋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네. 바로 이게 직결되지 않고 시간차가 상당히 큽니다. 어떨 때는 뭐 6개월도 빠른 편이죠.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야 좀 큰 상승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냥 적당히 열심히 하면은 네, 그냥 놀랍도록 성적은 진짜 1도 변하지 않고 완전히 똑같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지금 열심히 뭐 노력하고 일하고 돈 벌고 뭐 이런 것들을 해도 이게 바로 부자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수입도 같아. 수입도 별 차이가 없고 이런 기간이 공부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약간 좀 비행기 같은 느낌이에요. 비행기가 뭔 말이냐면 비행기가 처음에 날아오를 때 이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륙할 때. 저희 애들 뭐 비행기 타는 거 되게 좋아하던데 전 되게 싫어합니다. 비행기가 처음에 이륙할 때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이때 다 쓰는 것 같아요. 네, 뭐 로켓이 날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로켓은 제가 잘 모르니까 비행기 이륙할 때 엄청나게 막 도움닫기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게 되죠. 이때 대부분의 에너지를 다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안전한 권역에 들어가죠.
네,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때 들어간 노력보다는 좀 노력이 좀 덜 들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한번 그러니까 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 이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한 월천 정도 버는 수준? 아니면은 뭐 직장인이지만 뭐 개발자나 뭐 연봉 1억 정도 네, 버는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수입이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월천, 뭐 연봉 1억 뭐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니까 뭐 실수령액 1억 이런 거에 대한 뭐 로망이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룬 거죠. 어떻게 보면은 꿈을 이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꿈을 이뤘는데 분명히 꿈을 이뤘거든요. 근데 5년 전과 비교해서 이거 꿈을 이루기 전에 이 노력을 막 할 때랑 비교해서 삶이 그다지 나아지진 않았어요. 물론 이때보다 뭐랄까 불안함은 조금 덜해요. 뭐 없어지진 않습니다. 불안함은 조금 덜한 건 맞아요. 그리고 조금 더 삶이 윤택해진 건 맞아요. 하지만 뭐 삶이 그렇게 막 크게 변화하지 않거든요. 그냥 뭐 큰 차이 없어요.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때보다 좀 덜 힘들긴 해요. 네, 그래서 이때보단 덜 힘들게 조금 편안하게 여기에 안주해서 요렇게 계속 살게 됩니다. 그게 대부분의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한 단계 이렇게 도약했어요. 네, 이제 여기에서 안전지대에서 삽니다. 이렇게 안전지대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좀 두 분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아, 이대로 만족하며 산다. 그러면 슬프게도 여기 계속 살면 좋겠는데 아주 서서히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서서히 이렇게 떨어져요. 아, 이게 진짜 되게 슬픈 일이죠. 그래서 한 40대에는 돈 잘 벌었는데 한 50대나 60대가 돼서 이제 좀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이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많아요. 이게 좀 되게 슬픈 일이죠. 젊었을 때 노력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누군가는 안전지대에 살다가 난 여기서 월천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 나는 더 많이 발전하고 싶어 하면은 여기서 한 단계 이렇게 더 도약을 하게 되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면은 여기 요때 들어갔던 노력하고 비슷하게 하지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뭐 이렇게 더 힘들긴 하지만 방법은 아니까 조금 덜 불안합니다. 힘든 거는 뭐 틀림없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안전지대에 올라가게 되죠. 네, 요쯤 되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월천 저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월천 벌잖아요. 네, 요때 요 안전지대가 뭐 월천 연봉 1억 뭐 요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요 정도 되면은 저축은 사실 뭐 한 300에서 40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되게 많이 하는 거긴 하지만 이때 들어간 노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3, 400만 원 정도 저축하고 물론 버는 거는 1000만 원 벌지만 쓰는 게 또 많아지거든요. 이게 좀 되게 슬픈 일인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월천을 벌지만 1년에 잘해야 한 3, 4천 정도 저축하고 이게 보통 그래도 자영업자로 좀 성공하신 분들이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막상 여기서 월 1000만 원 이상 저축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요런 게 한 2번 정도 거쳐야 되거든요. 월천 저축을 제가 되게 쉽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소비도 줄여야 되고 소비도 늘어나지 않도록 좀 자제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다시 원래 주제로 넘어와서 근데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일단 여기까지는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투자로만 부자 된 분들도 뭐 없진 않은데 투자로만 부자 되신 분들도 있죠. 네, 분명히 있는데 정말 드물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드물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으로 현금 흐름 일으켜서 네, 그걸로 투자해서
네, 그걸로 뭐 부자가 된다. 이런 케이스는 뭐 흔하디 흔한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투자로 부자 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대부분 돈 번 다음에 사업을 하든, 돈 벌어서 투자를 하든, 뭐 사업하고 투자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사업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를 하다 보면 사업에도 자연스럽게 좀 눈이 좀 떠지는 것 같아요. 네, 둘이 연관성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근로자로 그냥 단순히 월급쟁이로 자산 100억 만드는 거는 좀 많이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흔히 뭐 유튜브에 나오는 투자 잘해서 100억 번 분들, 뭐 그분들 사업 안 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사업 아예 1도 없이 뭐 그냥 단순 월급쟁이로 자산 100억 만드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사업과 연계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누가 돈 벌었거나 이렇게 좀 뭔가 멋있는 분이 있으면 되게 좀 많이 뜯어보거든요. 네, 이 사람은 어떻게 됐나, 그분이 쓴 책도 보고 뭐 대체로 그렇게 하는데, 사업 관련 없이 100억 분은 있나요? 네, 그러니까 뭐 원래 애초에 재산이 많았던 거 아닌 이상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이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냥 월 1000을 벌거나 원봉 1억을 벌거나 이게 돼도 계속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한 단계 도약했다고 여기서 안주하면은 바로 이렇게 서서히, 아주 서서히 이 기간이 한 10년에서 2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다고 안주하면은 점점 사업이 좀 쇠퇴하거나 내가 돈 버는 게 벌이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때 뭐 경기 탓을 하거나 뭐 대통령 탓을 하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문에,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니까, 경기 침체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다 많이 하는데, 돈 버는 사람은 이때도 계속 벌어요. 네. 코로나 때 돈 버신 분들 뭐 엄청나게 많죠. 돈 벌 사람은 이럴 때도 벌고, 인플레이션일 때도 벌고, 경기 침체일 때도 법니다. 뭐 그 상관없이 계속 돈을 버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전 같지 않다, 전 같지 않다고 느끼면 좀 혁신이 필요해요. 물론 그 전에부터 필요하긴 한데, 예전 같지 않다, 이걸 느꼈을 때 좀 위기를 느껴야 돼요. 심각성을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 심각성을 자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한번 성공 가도를 달린 다음에도 이렇게 유지되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요 초기 단계에서 이 심각성을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때 인지를 못해서 좀 힘든 노후를 맞이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이게 좀 되게 슬픈 일이죠. 그래도 이분들은 이 성공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나이가 드신 후에도 후에 열심히 좀 다시 이걸 일으키는 재기라고 하죠. 이 재기하는 일이 사실 빈번하긴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달려있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두 번의, 큰 결단이 들어가는 거죠. 한번, 처음에 이렇게 뭐 직장인의 삶, 뭐 이렇게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로 저축하는, 요런 삶에서, 네, 한 월 1000 버는 삶. 월 1000 벌어봤자, 제가 보니까 한 400만원? 저축해야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저축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 버냐, 뭐 이건 뭐 그렇게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저축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은행에 예금해라 뭐 이런 뜻은 아니니까, 뭐 어찌됐든 내가 저금을 하든 투자 시드를 만들든 이 돈을 모으는 거, 네, 한 달에 한 400 정도 모으는 게 요 수준인 것 같고, 한 그래도 적어도 월에 한 1500에서 한 2000만원 정도 버는 분들이 요 정도 분들이 월 1000 정도 저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저게 되게 높게 그려졌는데, 여기서 도약하고 뭐 더 크게 되시는 분들 많으니까 아직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먼 이야기 같아서, 네, 일단 요 정도 수준까지만 일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예전 같지 않다 해서 심각성을 제가 바로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쵸?
이게 정말 되게 어려워요. 이 심각성을 깨닫기가.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뭐 요즘에 뭐 경기 침체 온다고 하죠. 지금 경기 침체가 뭐 실감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표가 상당히 좀 나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무역 적자가 별로 없는 나라인데 한 13년 만인가 무역 적자가 계속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 이게 되게 심각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가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미 좀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좀 심각성을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 코로나 때도 초기에 좀 심각성을 인지하고 빨리 뭐 온라인 쪽으로 빠지거나 비대면 뭐 요쪽을 강화했던 분들은 사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 경기 침체, 사실 코로나보다 경기 침체가 더 힘들어요. 예, 정말 좀 되게 좀 힘든데 이때 좀 혁신이 필요해요. 좀 계기가 되죠. 네, 이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나. 화면으로 보시면 제가 달리기 열심히 할 때보다 좀 살이 좀 얼굴이 좀 통통해진 거 좀 느껴지시나요? 네, 제가 몸무게가 지금 77kg예요. 그러니까 원래 막 달리기 막 하고 이랬을 때 막 69에서 한 70kg 정도 됐거든요. 한 7kg이 네, 몸무게가 늘었죠.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좀 일부러 요즘에 좀 찌우고 있는 중이기도 해요. 이게 좀 예전 같지 않다. 네, 이 부분인데, 제가 요즘에 몸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까지 뭐 오랫동안 아프고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한 2달 정도를 계속 좀 아팠어요. 컨디션도 계속 안 좋고, 사실 제 체중이 아니거든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네, 이 정도 체중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를 너무 혹사시키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렇게 너무 혹사하고 있으니까, 몸에서 좀 면역력도 떨어지고, 좀 이런 게 느껴져서, 네, 지금 엄청 잘 먹고 있어요. 엄청 잘 먹고, 뭐, 운동은 뭐, 꾸준히 또 하고 있습니다.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도 찌고 있는데, 대략 한 80kg까지는, 좀 이렇게 찌워도 용인해줄 생각이에요. 뭐, 일부러 막 살을 찌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늘 살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큰 병 앓기 전에, 이거 건강상에서 좀 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정상 체중으로 일단 돌아온 거죠. 심각성을 좀 빨리 깨닫고, 건강을 챙겨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일 무서운 게, 뭐, 개구리 이야기잖아요? 뭐, 식상한 얘기긴 한데, 이 개구리를, 개구리 그리기 어려운데? 뭐 개구리라고 하죠. 요 정도면 개구리 같지 않습니까? 뭐 다리 뭐 이렇게 그리죠. 많이 개구리 같아졌네요. 이 개구리를 이렇게 불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갑자기 뜨거운 물에 처음부터 넣으면 뜨거워하고 튀어나가는데 이렇게 서서히 끓여지는 개구리는 삶아 죽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전 같지 않다. 요런 느낌이 들었을 때부터 초기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혁신은 좀 생활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맨날 하던 대로 꾸준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하던 대로 했는데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면 바로 혁신을 해서 또 이렇게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 같지 않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게 혁신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위기감이 느껴지면 저는 좀 바로 좀 액션을 좀 취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여러 가지로 좀 인생에 좀 변화들이 좀 와서 요즘에 좀 혁신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인생도 좀 많이 좀 변화시키고 있고 전과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아까 저 사람은 어떻게 100억을 벌었을까? 요런 게 궁금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파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알려주는 게 결코 가볍지 않을 것 같아요. 세이노의 가르침. 저는 이 책을 읽고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이 책을
좀 20대 때 읽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세이노의 가르침. 예전 버전은 되게 욕이 많이 나와서 별로 좋지 않은데, 한 2022년, 23년, 뭐 최근에 나온 버전으로 보면은 무료예요. 이북은. 이북으로 봐도 됩니다. 그냥 종이책도 되게 싸요. 페이지가 뭐 한 700페이지 되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한 6,000원? 네, 이 정도로 좀 싸니까. 뭐 이북으로 보세요. 뭐 무료니까. 네, 요거는 좀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이노의 가르침은 전형적인 꼰대책입니다. 완전 꼰대예요. 네, 이분 세이노라는 이분도 나이가 지금 현재 60대인 것 같아요. 이분이 옛날부터 한 40대 뭐 그쯤부터 썼던 책이거든요. 어찌됐든 꼰대책이에요. 저는 이렇게 꼰대책을 좋아합니다. 다 아는 얘기 같고 잔소리 같고 뭐 한데 읽어보면 전 공감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이 꼰대책 안에 성공하는 법이 다 들어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 잔소리 하면 이거 꼰대 잔소리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 잔소리대로 만약에 우리가 진짜 다 했다면 성공 못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조건 성공하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 잔소리대로 하면 그냥 꼰대 말 들으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생각하는 부장님 꼰대 같잖아요, 그죠? 맨날 잔소리만 하고 근데 이 부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네 진짜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꼰대의 말을 좀 잘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정에 있는 남편분들 네 그 집에는 아내분이 혹시 계시잖아요. 그럼 아내분 말 들으면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요즘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와이프 말 잘 들으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부모님, 직장 상사, 뭐 가족, 뭐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의 말을 잔소리다,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의 말을 좀 귀담아 들으면 성공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꼰대가 주변에 없으신 분들은 이 세이노님 책 한번 읽어보세요. 네 진짜 엄청난 꼰대 이야기 많거든요. 목숨 걸고 해라 뭐 이런 유들. 네 뭐 저는 이게 다 팩트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성공하는 건 당연하다. 네, 그렇게 하면 성공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네, 그분은 성공 못해요. 자다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 알았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네, 뭐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서울대 가는 방법, 뭐 다 우리가 뭐 몰라서 못합니까? 뭐 교과서를 중심으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고, 뭐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뭐 실수하지 않고, 뭐 그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말고 특별한 방법이요? 없어요. 네, 그대로 하면 서울대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성공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 아닌데 힘들거든요. 좀 오래 걸리고. 네. 그래서 좀 빠른 방법 없나? 뭐 지름길 없나? 뭐 이런 거 많이 노리시는데 뭐 글쎄요. 뭐 크게 빨리 가는 길은 제가 봤을 땐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힘든 길이 좋은 거예요. 네. 고통을 사랑하면 됩니다. 고통을 사랑하는 분은 네, 무조건 성공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통과 함께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성공학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